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폴딩 도어, 리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일단 모델링하고 리깅까지 다 해놓은 상태예요. 다 해놓은 상태라서 현재 지금 열리는 걸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거 자꾸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 같이 열리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 전반적인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단순한 형태로 해당 부분 작동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더에서 물체가 다른 물체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페어런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는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가게 되면은 여기 클릭하면은 Add Object Constraint 해서 나오고요.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부분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컨스트레인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페어런트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맥스에서는 오브젝트 링크라고 되어 있고 블렌더에서는 오브젝트 링크가 이렇게 개체를 복사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링크드가 있죠. 그래서 인스턴스 상태를 만드는 거를 이제 링크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맥스에 오브젝트 링크 거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를 이제 페어런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맥스에서도 물론 오브젝트 링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페어런트와 차일드 해서 이제 부모 자식 객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객체 간의 이 종속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에 있는 항목을 보면 되는데 위에 있는 컨트롤 P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종속을 맺을 때 그리고 밑에 있는 Alt P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해당 관계를 끊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속 관계를 맺을 때는 부모가 될 오브젝트를 활성 오브젝트로 놓은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P를 누르면 되는데 아까 여기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페어런트 굉장히 많죠. 본 릴레이티브 커브 디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현재는 본이 없으니까 딱 지원되는 것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 킵 트랜스폼, 오브젝트 without inverse, 오브젝트 킵 트랜스폼 without inverse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거의 뭐 킵 트랜스폼 요거만 거의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 이제 버텍스 페어런트가 또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종속 관계를 한번 맺어 볼게요. 맺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활성 오브젝트가 분모 객체인 상태에 컨트롤 P 그리고 오브젝트 킵 트랜스폼 이렇게 이제 맺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객체 간에 종속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오브젝트가 부모 객체죠. 부모 객체를 움직이게 되면 자식 객체가 같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식 객체는 별도로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개의 자식 객체는 하나의 동일한 부모 객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부모 객체가 움직이면 모든 자식 객체가 같이 움직이고 자식 객체는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냥 현실 세계랑 반영을 해서 보면 돼요. 부모님이 어디 갈 때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거고 애들은 잠깐 한눈 팔면은 따로따로 다니는 거고 실제로 나도 있고 형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뭐 동생도 있고 있는데 부모님은 한 분인 거고 부모님 한 분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종속관계에 대한 이 점선을 보기가 싫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오버레이 뷰포트 오버레이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릴레이션십 라인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체크 해제하면은 해당 부분이 안 보이게 돼요. 일단은 켜놓을게요. 자 그러면 종속관계를 끊을 때는 선택하고 Alt P 자 클리어 페어런트 종속관계를 끊을 때도 가능하면 킵 트랜스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부모 객체로 쓸 것을 두 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두 개의 객체를 종속관계를 맺어 볼게요. 그냥 오브젝트 상태로요.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종속관계가 맺어진 상태고요. 자, 부모 객체를 가지고 이만큼 움직였어요. 그 원래 자식 객체가 있던 자리는 여기죠. 같은 자리에다가 하나를 갖다 놓을게요. 하나 그냥. 자, 부모 객체가 위로 5천 정도가 이동을 됐다.
하면 원래 자식 객체가 있던 자리는 여기죠. 자, 현재 상태에서 부모 객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로. 그럼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P 그리고 그냥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은 자,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돼요. 자, 지금 자식 객체가 위로 이동을 한 거는 본인이 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부모 객체를 따라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새로 부모 객체를 맺을 때 그냥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Keep Transform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동된 위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부모 자식 객체가 형성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Without Inverse를 하게 되면은 자,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가 있던 자리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Keep Transform Without Inverse를 하게 되면은 요렇게 그냥 트랜스폼을 한 거랑 동일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종속 관계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P 해서 클리어 페어런스를 하는데, 자, 그냥 클리어 페어런스를 한다. 그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Alt P Keep Transform 하면은 현재 이동된 위치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클리어 페어런스 인버스트를 하게 되면은 부모 객체가 원점에서 떨어진 만큼 그만큼 또 자기 자리에서 이만큼 떨어지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점을 select to 커서 이렇게 자, 요만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끝점이 중심점이니까 원래 있던 객체의 중심점을 맞춰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중심점으로 일단 이동을 하고요. 해서 보면은 요 끝점이 아까 부모 객체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상황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부모 자식 객체 간의 종속 관계를 끊을 때 웬만하면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위치가 유지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은 자, set parents는 오브젝트 keep transform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끊을 때도 clear and keep transform 이렇게 쓰신다고 거의 보시면 되실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던 vertex parent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empty 객체를 하나를 만들고요. 자, 이 empty 객체를 그냥 붙여서 놓지 말고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두 개의 객체를 같이 선택하는데 역시나 부모가 될 객체가 지금 버텍스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될 객체를 활성 오브젝트로 놓은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이동을 해요. 그 상태에서 부모가 될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P 하게 되면은 이렇게 make vertex parent라고 확인하는 확인 창이 하나 나오고요.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버텍스 페어런츠가 형성이 되었고요. 자,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은 그냥 오브젝트 페어런츠를 맺었을 때랑 이제 동일한 효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 회전을 해볼게요. 회전을 해보면은 이렇게 버텍스에 물려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해당 버텍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버텍스를 따라서 제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버텍스 페어런치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가 있고 3포인트가 있어요. 3포인트. 쉽게 보면은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볼게요. 버텍스 그리고 버텍스 트라이앵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 또는 세 개의 점을 부모 버텍스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세 개의 점으로 부모 객체를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일단 기존에 있던 거는 끊어주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객체를 두 개를 다 잡는데 얘를 좌측에 있는 큐브를 활성화 객체로 잡은 상태에서 버텍스를 3개를 선택을 하고요. 4개를 하면은 컨트롤 P 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1, 5, 3 버텍스라고 나오고요. 자, 3개를 잡고 컨트롤 P 이렇게 부모 객체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점선이 가던 게 요 3개의 메쉬의 중심점 정도로 이제 가게 되죠. 네, 현재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은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회전을 하면은 자,
이렇게 면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 정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empty 객체의 위치가 여기죠.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올라가요. 왜냐, 이 아까 잡았던 세 개의 버텍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걔의 무게 중심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설명만 일단 다 드릴게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같은 거리로 움직이겠죠. 왜냐?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면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계속 동일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페어런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몽키 두 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기능을 좀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 옆에 안 보이는 건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여기만 볼 거니까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 뭐 말이 폴딩 도어지 따지고 보면은 폴딩 도어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인 거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객체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자식 객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식 객체. 자, 컨스트레인트를 걸 때는 자식 객체가 될, 그 부모 자식 객체 간의 그 상관관계랑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객체를 자식 객체라고 보면은 자식 객체가 될 객체에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메뉴에 있는 카피 로케이션부터 해볼게요. 카피 로케이션 해서 타겟을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잡게 되면은 자, 위치가 그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엑시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X, Y, Z, X, Y. Y로만 잡아볼게요. Y. 자, 그러면은 Y축으로만 동일하게 좌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움직이면은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죠. 단 지금 컨스트레인트가 걸린 것은 Y축으로만 걸려있기 때문에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Y축으로만 똑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인버트가 있는데, 자, 인버트를 해주게 되면은 Y좌표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반대로 움직이는 기준은 여기에 있는 월드 오리진.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처음 관계를 맺을 때, 그때 위치가 좀 유지가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자, 타겟이 있는데 지금 타겟과 오너에 대한 공간이 있는데 두 개 다 지금 월드 스페이스죠. 그래서 전체 다 월드 스페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분을 자 로컬 스페이스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생겨요. 뭐냐면은 여기 일단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 객체를 여기에 있는 큐브에다가 컨트롤 P 해서 이렇게 종속 관계를 맺어볼게요. 자, 얘를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얘는 안 따라와요. 왜냐? 여기에 있는 지금 몽키, 두 번째에 있는 몽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부모 객체를 따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로컬 좌표는 변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종속 관계를 깰 때 클리어 그냥 페어런스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 로컬 스페이스로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을 때는 타겟 오브젝트에 부모 객체가 있을 때만 이제 로컬 스페이스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럴 때는 움직임이 부모 객체가 움직일 때는 따라서 안 움직이고 여기 있는 자식 객체만 별도로 움직이는 만큼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활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움직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카피 로테이션 해볼게요. 로테이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거를 타겟으로 잡고요. 그냥 전체 놓은 상태에서 그냥 회전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뷰에서 보기 편한 거는 Z축 방향 회전이니까 회전으로만 이렇게 보면 똑같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인버트 Z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동일하게 여기 있는 타겟을 로컬 스페이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꾼 상태에서 또 큐브를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부모 자식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보면은 얘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얘가 회전을 안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회전을 하면은 회전하는 만큼 같이 회전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움직임을 보이고요.
간단하게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카피 스케일 뭐 같겠죠? 일단 카피 트랜스폼은 뭐 비슷한데 이렇게 찍으면은 그 위치로 그냥 이동을 해요. 그리고 맨 밑에 여기 인플루언스 요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게 이제 0이면은 요 컨스트레인트가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0.5다 그럼 절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얘가 1이라고 하면은 지금 카피 트랜스폼을 줬을 때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얘를 0.5로 줬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의 절반만큼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요거는 리밋, 로테이션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X, Y, Z 이렇게 해서 리밋을 주는데 만약에 Z축으로만 90도를 리밋을 준다.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할 때 얘는 타겟이 없죠. 그냥 혼자 회전을 하는데 회전할 때 90도까지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0도에서 90도. 그 이상 회전이 안 된다. 말 그대로 로테이션에 대한 리밋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요거는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 밑에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타겟을 얘를 잡고요. 트랜스포메이션 컨스트레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좀 더 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볼게요. 자, 맵 프롬, 맵 2가 있는데 맵 프롬은 타겟이 된 오브젝트에 대한 것, 그리고 맵 2는 내 거,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맥스를 만약에 이거 원래 좌표를 0점에 갖다 놓고 확인은 해야 돼요. 500. 그리고 여기서 로케이션 맥스 500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은 움직여도 움직임이 안 보일 거예요. 여기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500 움직이는 만큼만 얘가 지금 반응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맵 프롬이 보면은 0에서 500이라서 0에서 500 사이에 움직일 때만 얘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익스트라폴레이션 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계속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계속 원래 0점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그냥 말씀드릴 거는 조금 보기 편하게 자 여기는 로테이션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로테이션을 맥스 360 그리고 밑에 맥스 마이너스 360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얘가 회전을 할 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갈 때 반대로 돌죠. 물론 지금 여기에서 반대로 돌면 또 안 따라와요. 왜? 여기 보면은 민 값이 그냥 0이니까 더 반대쪽으로 이렇게 360도 도는 동안은 얘가 따라온다. 180도까지만 설정을 해야 되나 보네요. 180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180 아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180 그 다음에 얘를 그냥 180 그 다음에 여기도 180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80 여기는 다르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절반으로 놓는다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90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90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얘가 회전하는 거에 절반만큼만 이렇게 돌아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페어런트 시스템과 여기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폴딩 도어를 열릴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 그룹 객체로 만들었죠. 그룹 객체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인스턴스 컬렉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야 얘를 좀 자유롭게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가 있어서 제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폴딩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문짝으로 사용할 4개의 판넬을 만들어 놨고요. 큐브를. 자, 이 폴딩 도어를 만드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 굳이 뭐 이 폴딩 도어 만드는 이 리깅 하는 것을 꼭 블렌더 전용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맥스에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럼 그런 기능을 블렌더에서 어떠한 기능을 활용하면 동일한 기능이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서 나가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꼭 하나의 프로그램에 국한적으로 해서 꼭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알면은 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고민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제가 폴딩 도어를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내장을 그냥 열리게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인테리어 혹은 건축에서 이 소스를 만들 때 이 사이즈가 항상 정확하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을 만들고 6장의 사이즈가 항상 동일한 게 아니죠. 이 사이즈가 항상 변경이 돼요. 그래서 항상 변경이 될 때마다 리깅을 새로 할 것인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만들 때 여기에는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같이 사이즈가 좀 변경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회전이 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팁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회전 방법, 일단 회전 축을 설정을 해야 돼요. 회전 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체가 다 그냥 카피 상태예요. 인스턴스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회전 축을 일단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전 축을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이렇게 각각의 회전 축을 오리진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가 일단 회전을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가 따라가야 되니까 첫 번째 객체를 부모 객체로 잡아주면은 일단 이렇게 따라서 회전은 되죠. 그 상태에서 얘는 반대로 또 회전이 돼야 되니까 컨스트레인츠의 카피, 로테이션, 그리고 여기에서 타겟을 첫 번째 객체로 잡아주고요. Z축으로만 인버트를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 돼요. 얘는 이렇게 지금 열려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다시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 거에 카피, 컨스트레인츠, 카피, 로테이션, 타겟 설정해주고 Z축으로만 이렇게, 그리고 얘도 똑같이 컨트롤 P, 뒤에 거를 잡고 카피, 로테이션 들어가서 Z축으로만 인버트, 타겟 설정. 자, 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열리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열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로로 돌리려고 하면은 얘를 일단 못 돌려요. 이렇게. 왜냐? 얘가 지금 컨스트레인츠가 걸려 있는 게 월드 좌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얘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일단 큐브를 하나 대충 만들어 놓고요. 얘를 얘한테 컨트롤 P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돌려도 같이 그냥 열려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얘를 그리고 나서 로컬 스페이스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자, 얘가 돌아가면은, 자, 이렇게 가요. 같이 돌아가고 얘가 여기서 이제 열리면은 이렇게 가는데, 자, 원하는 만큼 안 돌죠. 두 번을 돌아야 되는데 두 번이 안 돌아요. 한 번만 돌아요. 그래서 뭐 다른 영상 보면은 여기에다가 엠프티 객체를 하나를 추가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얘는 일단 끊어 놓고요.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얘를 가지고, 자, 여기에서 카피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첫 번째 거를 잡고 얘를 로컬로 잡아준 상태에서 엑스트라폴레이션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맵 프롬 투 로테이션으로 잡아주는데, 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회전해서 볼게요. 회전한 상태에서 보면은 얘를 맥스가 90이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90이다.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마이너스 180이네요. 마이너스 18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줘도 돼요. 그래서 얘가 돌아갈 때는 같이 안 돌고, 얘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닫아지게끔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자, 방법은 많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인스턴스 컬렉션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죠, 얘네가. 건드려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일단 안에서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주고, 그리고 얘네를 인스턴스 컬렉션으로 만들게 되면은 얘네를 어떻게 움직여도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에 대한 원본 객체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그냥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어주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열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열려 있는 상태로 되니까. 그래서 가장 이동하고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스턴스 컬렉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내가 객체를 컨트롤하기가 편한 상태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스턴스 컬렉션으로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이즈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객체가 그냥 카피 상태가 아니고 인스턴스 상태로 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는 지금 해놨던 작업은 다 지워놓고요. 클리어 페어런츠. 자, 얘를 복사를 하는데 여기 링크 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Alt D로 복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자, 오리진 이동이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만 지금 오리진 이동을 하려고 오리진을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객체가 올라가 버리면서 오리진이 얘네도 똑같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보면 오리진이 다 아래쪽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회전축이 될 위치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empty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어디 갔니? 자, empty 객체. 그리고 사이즈가 일단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 축을 기준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자, 얘한테 종속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할 때 얘를 회전을 시켜주면은 되니까 얘는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자, 사이즈에 대한 조정인데 자, 이렇게 사이즈가 같이 줄어드는 건 괜찮은데 자, 사이즈가 줄어들 때 얘가 요거를 따라가야죠. 무슨 얘기냐?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얘는 이만큼 가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거만큼 또 이동이 돼야 되고 같이 이동이 되는 거는 얘네 두 개는 일단 컨트롤 P 해서 종속 관계를 맺어주면은 여기에 있는 empty 객체가 이동을 할 때 같이 일단 이동은 되니까 이렇게 일단 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따라서 얘가 같이 줄어들어야 되니 그리고 돌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버텍스 페어런츠를 맺어주는 거죠. 자, 버텍스 페어런츠를 맺는데 아까는 이렇게 하고 에디트 모드 들어갔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에디트 모드 들어간 상태에서 버텍스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와요. 그리고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P 버텍스 이렇게 잡아줘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버텍스 페어런치가 일단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다시 빠져나와서 두 번째 있는 문짝은 얘한테 여기에 있는 empty 객체한테 페어런치 관계를 맺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사이즈를 줄이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죠. 세 번째 것까지 일단 해볼까요? 그리고 세 번째 것까지 했어요. 네 번째 거 일단 지울게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얘를 줄이면은 다 같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같이 오게 되죠, 일단. 자,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한번 회전을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회전을 제어를 하는데, 자, 얘를 일단 열 거죠. 얘를 열 거고, 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자, 이미 얘는 얘한테 버텍스 페어런치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이동은 이렇게 같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만큼 더 돌아가면 되죠. 회전만 추가적으로 되면 되죠. 그래서 회전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찾아보세요. 그래서 일단 카피 로테이션을 해볼게요. 카피 로테이션으로 찍는데 얘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리고 Z축으로 이렇게 인버스를 주게 되면은 같이 일단은 열리게 됐죠. 이렇게 지금 얘가 월드 타겟이 월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로컬로 하면은 이렇게 안 돼요. 월드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뭐 간단하게 일단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자, 회전이 되는 각도가 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되니까 리밋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리밋을 걸기 위해서 첫 번째 empty 객체 잡고 여기서 리밋 로테이션 해서 XYZ 전체 잡는데 XY는 아예 회전 안 되게 만들고 Z축으로는 맥스 90도만 돌아가게 하게 되면은 자, 밑으로는 안 돌고 위로만 이렇게 올라가서 90도에서 끊어지게 이렇게 일단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한 상태에서도 회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empty 객체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디니 카피 로테이션 클릭 앞에 있던 오브젝트 잡고요. 뭐 오브젝트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주면은 자 회전을 하면은 자 이렇게 회전이 잘 되게끔 됐죠. 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자 이만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일단 두 개 복사하고요. 갖다 놓고 자 여기 있는 버텍스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버텍스 페어런츠 자 이렇게 일단 해보면은 자 얘를 회전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체가 다 잘 움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지죠. 제가 지금 실수로 카피 복사했어요. 카피 복사 실수로 이렇게 카피 복사를 한 상태에서 여기 사이즈가 안 줄어들죠. 그래서 얘네를 인스턴스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해놓고 컨트롤에 링크 오브젝트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텍스 하나 선택해서 버텍스 페어런치 맺어주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잘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갖다 놓으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 높이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이상하게 내려오는 거는 여기에 있던 empty 객체가 여기에 있는 버텍스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얘를 열었는데 폴딩 도어가 이렇게 무조건 다 같이 열리는 게 아니죠. 여기 끝에 있는 거는 다시 하나 닫고 싶다. 이렇게 닫으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걸 닫고 싶다. 이렇게 닫으면은 얘네가 같이 안 닫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컨스트레인츠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여기 있는 컨스트레인츠가 자, 얘는 지금 타겟이 큐브 48번 맨 앞에 있는 얘죠, 얘가 큐브 48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요 찍혀있던 타겟은 변경이 안 됐으니까 이 타겟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주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걸로.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상관관계를 잘 확인을 하시면서 좀 이 컨스트레인츠 관계를 좀 맺어주시면은 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복잡하게 만든 게 지금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폴딩 도어고요. 단 이제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폴딩 도어 전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조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 이만큼 커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폴딩 도어를 하나를 선택하고 버텍스를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커져요. 무조건 사이즈 조정을 할 때는 첫 번째 거,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거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조정을 해줘야 이게 된다. 이게 좀 불편해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못 만들어 놔서 그래서 이만큼 늘어날 거면은 이 중심점 잡아서 첫 번째 장에 대한 사이즈를 맞춰 놓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방법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폴딩 도어를 보면은 회전을 해서 살짝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유리가 뭐 다소 좀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나름 디테일하게 만든다고 여기 있는 이제 가스켓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경첩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레일 부속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 떨어져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디테일하게 모델링을 하시고 그에 맞게끔 어떻게 리깅을 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돼요. 하루에 뭐 다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며칠에 걸쳐서 하셔도 되시고요. 자, 높이 조정하실 때는 블렌더 가장 강점 중에 하나인 이렇게
전체 객체 선택하고 한꺼번에 에디트 모드에 진입할 수 있는, 자, 요거 활용해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아, 얘가 지금 걸렸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위에 있는 엠프티 객체를 카피 로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얘를 무조건 Z축 방향에 따라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을 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같이 얘네가 내려오면서 문이 아까처럼 내려오는, 그리고 나서 엠프티 객체를 다시 자리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놓은 상태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소스로 만들어 놓은 객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좀 길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12장짜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얘를 일단 복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아, 나는 폴딩 도어가 이렇게 3장이 빠질 거야, 4장이 빠질 거야 라고 하면은 4장을 빼려고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요 4장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리깅을 해놨는지도 잘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스켓과 여기 있는 경첩이 같이 이제 묶여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선 뒤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려고 그러면은 여기 경첩과 요 가스켓을 일단 Alt P 해서 클리어 페어런츠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워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가 다 지워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다 지워지면 되는데, 이렇게 지워졌을 때 여기 있는 얘 맨 뒤에 있는 요 부분도 지금 같이 묶여서 가니까 여기도 이제 페어런츠 관계를 끊어 놓고 이제 재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만큼은 Alt P 클리어 페어런츠 이렇게. 그 다음에 요만큼 하나 둘 셋 4장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바로 뒤에 묶여 있는 이 가스켓과 이 경첩은 얘한테 다시 컨트롤 P 해주고, 그리고 얘는 얘한테 다시 묶이면 되는 거니까 컨트롤 P 오브젝트 킵 트랜스폼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일단 프레임은 제외를 하고요. 프레임은 다시 한번 이동하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을 해서 열어주면은 이렇게 같이 열어지게 되고요. 단 맨 끝단, 아이고 이것도 하나 안 했네요. 얘는 얘한테 컨트롤 P 이렇게 묶어지게 만들고, 얘를 이제 회전을 해서 열어주게 되면은 끝에가 이렇게 같이 들리게 되죠. 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카피 로테이션을 리플레이스가 아닌 애드 이렇게 바꿔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옮겨 다니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폴딩 도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 릴레이션십 라인이 어지럽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꺼서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폴딩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이런 뭔가 물체를 만들 때, 모델링 소스를 만들 때는 단순히 움직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물체들,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작동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다음에도 쓸 수 있게끔, 다음에도 사용 가능하게끔 사이즈 조정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시면은 추후에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내용 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 최대한 상세하게 댓글로 남겨드리거나 아니면 별도의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